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월세 시대에 대한 전환에 따른 투자자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신중한 접근 안에서도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가 2023년 1월 100.9에서 2024년 11월 101.58로 11개월 연속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4.47%에서 2024년은 4.69%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였죠. 그래서 월세 선호에 대한 현상들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의 거래는 줄어들게 되고 있고, 또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오피스텔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여러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을 보면은 오피스텔은 역세권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실에 대한 그 위험도 좀 줄일 수 있는 위치가 역세권이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의 역세권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는 그 전략들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높은 월세 수익률에만 의존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피스텔의 감가상각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중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투자 시장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에 대한 그 취득세, 최근에 법인 취득세 중과가 12%가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정책에 대한 흐름의 변화도 모니터를 하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는 개인들이 접근을 하겠지만 향후에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법인을 활용한 매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전략들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이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주택에 대한 규모가 상당 부분 작아지고 있는 상황, 소위 말하는 그 미니멀 라이프가 지금 추구되고 있고, 또 거주에 대한 기간도 단기간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아파트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그 감가상각이나 또 재건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장기 거주로는 적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의 비교 검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비교 검토, 그리고 어떤 그 거주 이동을 했을 때 향후에 매도가 잘 될 수 있는 형태, 또는 월세로 놓거나 전세로 놨을 때 임대 시장에 좀 매력적인 그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거주 이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월세 시대에 대한 그 흐름, 뭐 이런 흐름하고 또 발맞춰 가지고 임대 수익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짚어보면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변화, 그 상승세에 돌입을 했다라고 뭐 이런 평가들이 있지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실에 대한 문제는 오피스텔에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도 공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런 약점들을 인지를 하고 어떤 투자나 매입을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또 지역별로 차이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는 수요가 상당 부분 집중이 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선택하는 거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그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그리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법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오피스텔 시장, 이게 월세 시장에 대한 시대적인 그 흐름,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공실 위험들 항상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미래 가치에 대해서 면밀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는 단기적인 거주, 왜냐하면 아파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주거 사다리 정도 인 그 생각을 갖고 인지를 해야 되고요. 향후에 내가 거주 이동을 했을 때 임대 수익에 대한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고려를 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라면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항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